일단은 뭔가 피로할 때 뭔가 '내가 의지가 약한가 보다. 뭔가 내가 게을러진 것 같다.' 이렇게 자책을 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게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사에 영향을 줘서 이제 그런 뭐 지방간이라든가 비만, 당뇨병 이런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건강을 갉아먹으면서 공부를 해서 많이 후회를 하고 있고요. 그냥 막연하게 체력을 올려야지, 뭐 막연하게 그 건강 수치 좋아져야지, 막연하게 살 빼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미토콘드리아를 잘 관리를 해야겠다.' 지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지방하면 사실은 굉장히 뭐 예민하신 분도 많고, 뭐 우리가 뭐 고기를 먹을 때도 그 떼서 드시는 분도 많고, 또 꼭 고기뿐만 아니라 뭐 각종 뭐 식용유라든지 기름 등등등 지방 섭취하시는 것 많잖아요. 지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방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방도 우리 몸에는 필요하거든요. 그 미토콘드리아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잘 기능을 하려면 이 막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이 잘 공급이 돼야 이런 기능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이 지방이 나쁜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메가6가 있는데 오메가6와 오메가3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심플하게 말하면 둘 다 우리 몸에서 필요하긴 한데 오메가6는 많아지면 염증 쪽으로 가고요. 오메가3가 많아지면 항염증,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는 쪽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이 오메가6를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게 돼요. 이런 씨앗 기름이나 이런 거에도 오메가6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고기도 보면은 사료로 먹고 자란 고기들의 경우에는 이 오메가6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을 섭취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을 떼고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먹는 게 좋고 이 마블링도 최대한 없는 거를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 씨앗 기름이라고 하면 식용유 말씀하시는 거죠? 뭐 식용유라든지 뭐 또 뭐가 있지? 옥수수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씨앗 기름에는 오메가6가 많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오메가3가 더 많고 이런 것들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뭐 아보카도 오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꼭 그런 것들을 챙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6 그게 뭐 우리 몸에 절대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고, 필요하긴 한데 과도하게 이제 섭취가 됐을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뭐 염증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피로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증상인 거잖아요. 그럼 이 피로라는 것이 뭔가 우리 몸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뭔가 알려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피로를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피로는 되게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냥 '아 나 피곤해.' 하면은 그냥 '아 그래 빨리 쉬어.'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장기간 방치했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뭔가 결과? 어떤 결과들이 있을까요? 피로를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버티는 삶이 되는 건데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시스템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사에 영향을 줘서 이제 그런 뭐 지방간이라든가 비만, 당뇨병 이런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그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결국 동맥경화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고 또 뭐 암이라든지 뭐 다른 만성 질환까지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막 빠르게 일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서서히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피로 단계에서 좀 개입을 해 가지고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을 조절해서 이 질병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건강 쪽으로 몸을 틀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피로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뭐 되게 압도적인 업무량으로 또 탁월한 성과를 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니까 뭐 남들보다 필요한 거, 피곤한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더 좋은 결과를 어떻게 보면 경주마처럼 달리시는 분도 많잖아요. 또 그분들이 또 사회적인 성공을 또 많이 거두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피로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인 성공? 이 연관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잘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건강이 희생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뭔가 에너지를 더 채우고 체력을 더 증진시켰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 성과라는 것도 에너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체력이 있어야 의지가 생기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뇌 기능도 떨어지고 멍해진다거나 뭔가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충동 조절도 더 잘 안 되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에너지가 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성과를 잘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에너지 시스템부터 관리해서 이 진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께서도 이제 의대 가셨으니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학생 때 뭐 사당 오락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진짜 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잠을 막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 막 어떻게든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의대를 가든 좋은 걸 해 보고 싶은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선생님은 뭐 잠 잘 거 다 자고 정말 난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셨나요? 아니면은 진짜 잠 줄여가면서 공부하셨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건강을 갉아먹으면서 공부를 해서 많이 후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잠을 충분히 자면서 공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후회를 합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돌이켜 보니까 그때 오히려 잠을 그냥 푹 자고 공부했으면은 더 좋은 성과가 났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미토콘드리아 뭐 건강도 그렇고 뭐 피로 문제도 그렇고 뭐 어떤 특정 약을 먹거나 뭐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뭐 피로회복제 이런 것도 많잖아요. 막 뭐 그 피로회복제, 뭐 영양제 이런 거 정말로 영양 결핍이 있으시다. 뭔가를 안 먹어서 영양 결핍이 있으면 그거를 먹었을 때 효과가 있기는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약물 중에도 이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좀 업시킨다는 그런 약물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많이들 쓰시는 뭐 위고비라든가 마운자로 이런 거 체중 관리하는 그런 약들도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좀 향상시키더라 그런 연구도 있는데 또 그거 말고도 뭐 당뇨병 약이라든지 뭐 장기 이식 때 쓰는 면역 억제제 이런 거를 썼을 때도 이 부차적인 효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더라라는 결과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약들을 이 미토콘드리아 하나만 위해서 쓰지는 못해요.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어서 좀 얘기할 의미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구나.'라고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미 뭐 위고비라든가 마분자로 맞고 있으면 '아 내 미토콘드리아가 좀 좋아지고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약물이다 이런 걸로 뭐 한 방에 해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운동이라든지 뭐 식단이라든지 수면, 스트레스 이런 거를 개선시키는 게 근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챙기고 피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가장 어렵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가장 확실한. 그러면은 운동, 식단, 수면 중에서 당장 하나를 바꿔야 된다. 어떤 걸 바꾸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것들을 다 구별을 가릴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중요한가요? 다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 안 하면 안 돼요. 모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딱 하나만 바꾸라고 하면은 관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뭐 '체력을 올려야지.' 뭐 막연하게 그 '건강 수치 좋아져야지.' 막연하게 '살 빼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미토콘드리아를 잘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이제 그런 운동, 수면, 식단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위한 선택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쌓여 가지고 결국에는 건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0-30대 분들은 병원 갈 일도 잘 없고 이제 뭐 크게 아플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 당장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50 대, 60 대, 70대 분들은 내가 그냥 피로하고 피곤한 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나이와 상관없이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 해 주셨던
그럼 미토콘드리아의 관점에서 이 기능들을 개선시킨다면은 다시 뭐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 상태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뭔가 이 미토콘드리아에 부담을 주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계속해서 이어오셨다면 그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해야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계속해서 재생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정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 관리를 하시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쨌든 뭐 유전자라든가 뭐 그런 고칠 수 없는 그 노화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했을 때 좋아지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화로 인한 그 세포 기능의 약화라고 해야 되나? 저하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내 관리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미토콘드리아 자가 진단표가 있다고, 이것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책에 보면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식곤증이 있다든지, 뭐 운동의 회복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감기가 더 자주 걸린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체크를 했을 때 5가지 이상 체크했다. 그러면 '아,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볼 수 있고, 또 생활 습관에 대한 것도 좀 적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무시하고 간과하고 살았던 그런 생활 습관들을 좀 점검을 해 보고 '아, 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내 미토콘드리아가 좀 고통받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짐작을 해 보고, 좀 자기 몸 상태를 좀 체크를 하고 이제 좀 변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가 진단표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있으면은 이게 병원으로 갈 게 아니고 이제 선생님께서 쓰신 피로 예방 책을 보고서 내 근본적인 인제 아까 말했던 뭐 수면, 뭐 식사 습관, 뭐 운동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게 내 건강을 찾는 길이다라는 거죠? 빠른 결과를 얻고 싶으시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뭐 딱 뭐가 손상이 돼 있고 어떤 게 부족한지 해서 빠르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아 비싸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보자.' 근데 그럼 만약에 검사를 했을 때 뭐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실적으로? 만약에 검사를 해서 더 구체적으로 빠르게 내 미토콘드리아 상태가 나쁘다는 게 나왔어요. 그럼 뭐 병원에서 처방을 해 주나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뭔가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충을 해 주고, 또 뭐 장이 망가져 있다, 뭐 유해균이 더 많다 그러면 장부터 치료를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뭔가 피로할 때 뭔가 '내가 의지가 약한가 보다. 뭔가 내가 게을러진 것 같다.' 이렇게 자책을 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고 있어서 지금 그런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거나 해서 이제 이런 계기로 뭔가 변화를 줘서 우리 세포 속의 에너지 발전소가 잘 돌아가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진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로 예방의 저자 박상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